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2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네 번째 문제고요. 우리는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1번은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분, 필드명부터 먼저 쓰자고 했습니다. 강좌명, 강사명, 정원, 수강 요일 이전 거보다는요. 그 글씨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필드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하자고 했어요. 푸드 오타가 없이 써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미술이라고 쓰고 내가 아트라고 쓴 다음에 미자만 써도요. 완성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악 이거는 구분해서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뮤직 악, 엔터. 이렇게 뷰티, BAUTY, 엔터. 건강 되게 많네요. 그쵸? 헬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준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저보다 빨리 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건강, 밥상. 저보다 1번 문제는 제가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열 필드명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멈추고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하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치시면 내가 이거를 완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치셨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먼저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타자가 빠르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굳이 뭐 뒤에 것까지 다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뷰티박스 슬림 요가. 4회차 문제는요. 글씨가 많네요. 그죠? 강사명, 김주형, 최준홍, 강기영 오타 나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신송희, 손혜진, 남성민, 이은하, 이찬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감독관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이거 어떻게 잘못될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감독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그거 하라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2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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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시간이 하나, 둘, 셋, 네 개. 2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네. 장소는 장미홀, 튤립홀, 백합홀, 엔터, 장 엔터, 백 엔터, 장 엔터, 개나리 홀, 엔터, 개 엔터. 자, 이렇게 1번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녹화 시작한 지 3분 50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분, 4분 정도에 내가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라고 하면요, 그냥 입력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또 다시 와서 하면 내가 더 큰 비중의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입력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내가 타자가 너무 느리다고 하면 여기서 오타가 나면 5점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점을 버리더라도 다른 고득점을 하시면 다른 점수 높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입력하시면서 저보다 빨리 치신다 라고 하면 바로 입력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요, 얘의 모양을 우리는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해줄 거예요. A1, G1 영역은 우리는 영역을 선택을 할 때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는 단골 문제죠. 항상 나오는 문제 같아요.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HY 신명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찾으셔도 되고 HY 신명조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17포인트. 그 다음에 행의 높이 30. 우리 행의 높이는 1번을 해서 이렇게 1번과 2번 사이의 숫자 값을 3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처럼 착한 사람은 한 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한 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 높이로 30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이게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30 맞춰놓고 내리면서 이렇게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 높이로 30으로 지정해 주시면 한 방에 들어가겠죠. 자, G3셀의 판매량을 블록을 씌우고 나는 컴퓨터야 한자로 바꿔줘. 판매량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변환으로 선택하고 엔터. G13셀의 최대 판매량이라는 메뉴. G13셀에 가서요. 메모 삽입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검토 메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부분을 사용자 이름을 지우고 최대 판매량이라고만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스페이스만 누르면 안 되고 엔터 누르면 안 되는 이유는 왜요? 내가 얘를 겉에를 선택을 해서 자동 크기로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한 칸 띈 거와 한 줄 엔터를 쳐서 내린 게 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서 최대 판매량만 싸지게 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검토에서 메모 모드 표시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켜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요. F4, H15, F4부터 H15까지 여기 아니네요. 자, F4부터 F15, F4부터 F15까지 사용자 지정 서식인데 이건 잘 보세요. 천단위 구분 쉼표를 넣는 거는 샵, 샵샵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원자를 표시를 하되 셀 값이 0인 경우에 0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예시가 1,0001이라고 써 있지만 뒤에 0일 때 0인 경우 예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셀 값이 0일 때 0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샵, 샵샵샵 대신에 뭐? 1의 자리에 샵을요 뭘로 바꾼다고요? 0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홈에서 표시 형식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1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표시 형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문제에 0일 때 0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샵, 샵샵샵이 아니라 1의 자리를 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쓰기도 했고 우리가 문자열로 넣을 때 cm이라고 하면 센티미터를 표시할 때 cm이라고 쓰면 표시가 안 되는데 문자열로 붙이면 또 들어간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로 다 붙여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으로 들어갈 때 샵, 샵샵샵이라고 쓰면요. 저기에 0, 원으로 표시되지 않고 그냥 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1의 자리 샵을 0으로 바꾸면 0일 때 0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5번은요. 우리 보너스 문제죠. 범위를 선택을 하고 여기 홈의 글꼴에 모든 테두리를 한번 걸고요. 그렇죠? 굵은 상자 테두리 다시 한번 걸어줍니다. 그래서 선택한 부분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다시 걸어주시면 우리는 또 10점을 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과 5번 정도 그리고 사용자 지정하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메모 삽입하는 문제와 한자로 바뀌는 문제들도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라고 있네요. 이거는 필터 하라는 것 같은데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관리 현황표 여기에서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서 자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야? 라고 하면
200부터 299까지네요. 그쵸? 거기가 A 조건. 그리고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로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그러면요. 일단은 선택을 해야겠죠. 나는 컴퓨터야. 여기에서 필터를 하고 싶어가 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여기 고급 필터 옆에 자동 필터로 걸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입고량을 기준으로 200에서 299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몇 개 없으니까 언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체크를 하면 오답 처리 날 수도 있어요. 숫자 필터로 들어가서 여기서 묻는 거는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값에 이 입고량의 필드에서 200과 300 미만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만 골라낼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다 작다 이거는 하나씩 쓸 수 있지만 사용자 지정 필터로 들어가면요. 식을 우리 이거 뭐예요?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입고량이 200 이상이야? 그리고 300 미만이야? 왜? 이거에 해당하는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A-1번 조건이 크거나 같니? 200 이상이고 그리고 작아? 라고 써주셔야겠죠. 그쵸? 이거는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3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미만에 해당하는 부등호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200부터 299 사이에 있는 값들만 필터링이 됐죠? 제품명이 푸자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제품명을 기준으로 푸자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형광펜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텍스트 필터에 보니까 끝 문자가 뭐라고 하면 되나요? 푸자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언체크로 하면요.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텍스트 필터에 같음, 같지 않음, 시작 문자, 끝 문자, 포함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끝 문자를 푸자로 끝나니 푸자로 끝나는 애들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필터링만 하는데도 5점 그냥 따신 거예요. 간단하죠. 사무용품 관리 현황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만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필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필터라는 기능은요. 그 필드에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검색을 하면요. 다른 필드에 있는 값들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별이 남이고요. 거주지가 서울인 친구들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별에서 남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남자인 친구들을 필터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인 친구들은 제외가 되고 남자인 친구들만 필터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필드에 거주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내가 서울이야? 라고 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대구, 부산, 강주, 춘천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제외되고 남자이면서 서울인 친구들만 남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런데 나는 성별이 남이거나 거주지가 서울인 친구들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자동 필터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고급 필터가 생긴 겁니다.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뭘 해야 된다고?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AND 조건으로 만들거나 OR 조건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고급 필터였어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우리 필기 문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글로 표시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 필터를 설명을 하는데 OR 조건으로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틀린 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면 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요. 뭐부터 하자고요? 문제에 함수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1번 문제 보니까 if와 and, average 함수네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nd 함수를 써서 average를 사용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참의 참값 아니면 거짓값을 넣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문제상에서 A 조건이니 B 조건이니 A 조건, B 조건이 AND 느낌으로 연결됐니 OR 느낌으로 연결됐니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필기 평균 이상이니? 자, A 조건이네요. 그쵸? 자, 실기 평균 이상이니? B 조건이네요. 그럼 A랑 B 조건이 이고로 연결됐으니까 AND 함수. 여기는 뭐 따로 5월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지 있지 않으니까 그냥 AND 조건이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 조건 만듭시다. 컴퓨터한테 물어봅시다.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A 조건이 이민함의 필기 점수가 평균 이상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민함의 평균에 해당하는 얘가 3이 5보다 커?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민함의 필기 점수가 크거나 같니? 이상이니?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야? 필기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에버리지를 불러와서요. 필기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거 뭐? 나는 A 조건을 만들어서 B 조건을 만들어서 밑으로 잡아 당길 거야 라고 하니까 이 평균의 값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평균 값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준다? 여기에 전체 평균의 F4로 걸어줍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이 F4를요 왜 해야 돼요?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은요 자 제일 앞으로 가셔서 절대로 변하지 마 라고 하는 절대참조, 상대참조의 부분을요 다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모르시면요 여러분들 실기시험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마찬가지죠. 내가 실기 점수가 다른 셀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선택해서 올립시다. 이거 헷갈리는데요 몇 번을 올려야 돼요? 라고 하면 앞에 있는 행 값으로 똑같이 D3셀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두 번째도 실기의 평균이니까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요. 밑에서부터 범위를 줍니다. D2까지 걸면 안 되고 D3까지 걸어야겠죠. 그리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에버리지 가로 닫고 AND의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묻는 문제는요. 조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니? 이것도 이거지만 이 실기의 평균 필기의 평균 이 부분에 F4를 씌울 수 있니? 왜 씌워야 되니? 라고 하는 물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주면요. 우리는 맞아 틀려가 나올 테고 우리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여기 AND 앞에 if를 씌워서 뭐 하면 돼요? 컴마 참값으로 합격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뿅 표시가 되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떨어졌네요. 그렇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딱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함수를 보고 또 생각해 볼게요. if 에러와 choose와 mid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하네요. mid 함수를 써서 코드의 값을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코드의 값에서 몇 번째 글자를 갖고 와서 choose를 씌워서 value 1, value 2, value 3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은 if 에러 만약에 에러라면 에러가 뜨면요 내가 넣어주는 코드 오류로 집어넣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품 코드의 네 번째 문자를 갖고 올 때 우리는 mid 함수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mid라는 함수를 써서요. 제품 코드에 컴마 몇 번째 몇? 네 번째 글자라고 했으니까요. 4,1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고요. 우리는 여기에 자 문제에 0이면 기억장치, 1이면 입력장치, 2면 출력장치, 나머지는 코드 오류. 0, 1, 2, 3, 4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value는 1부터 시작되잖아요. 0이란 값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 잘못됐는데요? 전부 다 if 에러 코드 오류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추주라는 함수를 씌울 건데 추주라는 함수는요 1부터 value 1부터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0, 1, 2, 3, 4가 나왔는데 여기에 더하기 1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한 상태에서 0에서 1을 더하니까 1이 기억장치, 2가 입력장치, 3이 출력장치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한 값에 더하기 1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값이 value 1, 2, 3, 4의 값으로 추주함수를 씌우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커마 리급에서는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커마 리급은요. 쉽게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주라는 함수를 써서 value 1의 기억장치, value 2의 입력장치, value 3까지만 써야죠. 출력장치까지만 쓰고요. 값을 갖고 오되 그러면 4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우리는 value 3까지만 집어넣었으니까 뭘로 불러오면 돼요? 코드 오류로 불러오면 되죠? 불러온 값이 에러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요. 만약에 에러라면 라고 써주는 거예요.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 value if 에러를 반환합니다. 탭키를 눌러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값이고 오류가 나면요. 우리는 여기에 코드 오류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필기를 실기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렇죠? 필기 문제는요. 이 부분에서 코드 오류가 앞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완성된 코드 수식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니? 라고 묻는 문제도 필기 문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조건이 들어가는. 자, dAverage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라운드는 반올림인데 예시에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나와 있으면 컴마 1, 2, 3으로 수렴하는 거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 0, 0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빼기 1, 빼기 3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소수점이 없다 라고 하면 컴마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라운드 다운은요 무조건 내려준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요 1, 2, 3, 4, 5, 6이 1, 2, 0, 0, 0, 0이 됐어요. 그러면 뭘 써야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빼기 4. 그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해서 0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조건을 따야 됩니다. 지역이 수원이야? 지역이 용인이니? 그런데 A 조건, B 조건이 이거나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화 조건은요. 다른 행에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이 24, 이 26에 그러면 지역이 수원이야? 지역이 용인이야? 이렇게 쓰면 엔드 조건이니까요. 그죠?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이 24, 이 26 영역에 쓰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행에 써주는 게 오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쓰지 않고 용인을요. 수원 밑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역에서 수원을 찾거나 지역에서 용인을 찾게 되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우고 여기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Average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렇죠? dAverage라는 함수를 쓰고 지역부터 범위를 집어넣고요. 그렇죠? 컴마. 여기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는데 왜 F4를 안 해줘요? F4를 해주면 안 되나요? 해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F4는요, 내가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계산되고 끝나니까 굳이 F4를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는 계산할 필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처리 비용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드는 처리 비용. 컴마, 크라이테리아는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지역이 수원이고 용인이니?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값이 구해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 구한 값에 라운드 다운 내림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내림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있다고 했죠? 뭐요?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숫자고 컴마 몇? 0000 0이 4개니까 빼기 4 엔터를 치면요. 118000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예시대로 0000 04개 나왔으니까 우리 제대로 풀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딱 보니까 코드에서 이거 단가를 찾아오는 거네? 그쵸? 뭘 써요? 표가 이렇게 생긴 거는요. vlookup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v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판매액을 구한대요. 그러면 단가를 내가 알고 있으면 수량을 곱해주면 판매액이 구해지겠네요. 그런데 left 함수는요. 제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가 AA, NN, GG, SS. 그러면 left 함수를 먼저 써서 제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먼저 갖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해도 되는데 아니요. 그냥 vlookup을 먼저 사용해서 바로 쓰면 안 돼요? 되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vlookup을 써서 left 함수와 헷갈리지만 않는다면요. vlookup 써서 left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요. 바로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대로 왜요? 우리는 커마 2급을 합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커마 2급의 도우미,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써놓지 않았나요? 네. 커마의 특급 도우미, 잘생긴 이민남만 따라서 하시면 이 문제들만 다 푸실 수 있으면요. 수월하게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를 썼어요. 그럼 우리는 VL 써가지고요. 탭.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lookup 밸류가, 그쵸? 내가 컴퓨터한테 vlookup을 써서 제 단가를 좀 갖고 와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뭘 찾을 건데? lookup 밸류.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컴마. 그랬더니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어레이는 범위. 어디서 찾을 거니? 라고 해서 나는 이 표에서 찾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참조함수는요. 내가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vlookup은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열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줍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범위를 F4로 씌워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왜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기고 싶으니까.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열이 되고요. 컴마 이거는 정확한 값, 유사한 값. 유사일치 true는 엑셀에서 1이고요. false는 정확일치 0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정확한 값이니까 0으로 쓰셔야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각각의 단가가 구해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요. 여러분들 다 풀어놓고 틀린 거예요. 뭐 해줘야 돼요? 여기 곱하기 수량에 해당하는 하나, 둘 이렇게 수량을 곱한 값들을 구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H16 요 값과 맞게 수량을 곱해서 이 판매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이렇게 하면요. 또 쉽게 맞춘 거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 전체 예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중 알맞은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써서 내가 구한 다음에 뒤에 10,000원을 붙이래요. 그쵸? 뭐에? 예매 총액의 합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중에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합계를 구하니까 sum ifs죠? 그쵸? 근데 sum if가 아니라 sum ifs라고 했으니까 조건들이네요. 그러면 문제에 조건들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장르가 코미디야? 자, 나왔네요. 장르가 코미디야? 그쵸? 두 번째는요. 관람 등급이 전체니? 관람 등급이 전체야? 코미디이면서 전체인 친구들의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sum ifs를 씁니다. 자, sum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는요. sum range가 뒤에 오지만 sum ifs가 됐을 때는 sum range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썸 레인지를 먼저 넣고 조건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마음대로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어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매총액의 범위를 넣어주시고요. 컴마.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요. 첫 번째 조건이 코미디이면 그쵸? 코미디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장르의 범위에서 컴마. 코미디라고 써도 되고요. 코미디라고 써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요. 관람 등급에서 컴마 전체야? 이렇게 문자열로 갖고 와도 되고요. 우리 앞에는 이걸로 했으니까 셀 값으로 했으니까 셀 값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요. 갖고 와지고요. 여기 뒤에 10,000원을 붙이라고 했어요. 연결 연산자를 써서 문자열 10,000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 되시나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미디가 아니면서 전체에 해당하는 예매총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식에서 코미디가 아닌 조건이 코미디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식에 바로 쓰려면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같지 않다라는 문자와 B3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연결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면요. 코미디가 아닌 친구들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B32에 해당하는 같지 않은 친구들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장르의 코미디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죠? 셀 값이 아니라 그쵸? 여기 있는 문자열로 갖고 온다고 하면요. 크다 작다 코미디라고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아닌 거를 찾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갖고 오면요. 우리는 또 계산 문제 5번 문제를 또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겠죠. 그쵸?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커마 리급 하시는 분들이요.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AND와 OR 함수를 써가지고 조건에서 이 참버짓을 만들어서 if 씌우는 문제를 조금 헷갈려 하세요. 그쵸? 그런데 저랑 같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다면 A 조건, B 조건 방법을 쓰면요. 사실은 그렇게 조건식을 세우기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방법대로 조금 연습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요. 1번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2번은 조금 한번 꼬운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미드라는 함수를 갖고 왔는데 1, 2, 3, 4가 아니라 0, 1, 2, 3이야. 0, 1, 2에 해당하는 밸류 값들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집어넣는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 3, 4, 5는 좀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함수 계산 문제 적응하기를 통해서 계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푸시는 기출문제 이 계산 문제들은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정도면 여러분들이 호호 하시면서 하하 하시면서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부터 기타 작업에 해당하는 40점을 또 따로 가봅시다. 자, 3번에 1번은요. 피벗 테이블 문제네요. 그쵸? 피벗 테이블은요. 우리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분석 작업에서 유일하게 다른 메뉴가 여기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범위 내가 선택한 테이블 범위에서 자, 새 워크시트 아닙니다. 문제의 새 워크시트에 만드시오라고 하면 새 워크시트를 선택해야 되지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21셀이라고 했죠? 기존 워크시트에 A21셀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내가 해놓은 요 노란색의 필드명이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로 뿅 들어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필드들을요. 문제대로 넣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X축 느낌, Y축 느낌.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에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문제로만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택배 배송 현황표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로 불러왔습니다.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 내가 시작하는 피벗 테이블 두 칸 위에 필드 명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보고서 필터가 생기는 겁니다. 필드 명이 아니라 보고서 필터가 내가 지정한 A21셀 두 칸 위에 생기는 거예요. 배송 지역은 행 레이블. 그러면 배송 지역을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Y축 느낌으로 들어가고, 이 배송 지역이 열 레이블로 들어가면요, X축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행 레이블로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물품 종류를 열 레이블. 물품 종류를요, 열 레이블로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X축 느낌으로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송 지역 밑에 물품 종류들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열로 집어 넣고요. 값의 거리의 평균과 거리를요, 값으로 집어 넣을게요. 그렇죠? 그런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꺽쇠를 눌러서 값필드 설정해서 여기 평균으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확인. 문제대로 일단. 그 다음에 배송료의 최대값. 배송료를요, 값으로 집어 넣되 얘예요. 합계가 아니라 뭘로요? 값필드 설정에 최대 함수로 바꿔줍니다. 문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그러면 각각의 평균과 최대값들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시그마 행값이 열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데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배송 지역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이 값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뿅 들어가면요, 우리는 문제대로 다 푼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1셀부터 시작이 됐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의 총합계라고 했으니까 행의 총합계만 보여줘야겠죠? 얘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요약 및 필터에서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열의 총합계를 빼주시거나 이렇게 빼주시거나요. 아니면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 옆에 디자인을 보시면 총합계를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 열의 총합계만 설정 있잖아요. 그래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딱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문제에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서요, 여기 배송료의 부분에 천 단위 구분 쉼표가 표시되도록 하지요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꺽쇠를 눌러서 아까 우리 값필드 설정에서 여기 함수를 정했지만 여기 표시 형식에 들어와서요, 숫자의 천 단위 구분 쉼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럼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되고요. 여기 거리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넣으세요 라고 하면 또 동일하게 들어가서 하면 되고, 괜히 오지랖 부린다고요? 나 천 단위 구분 쉼표 넣는다고 해서 문제에 나와 있지 않는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대로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뿅 컨트롤 Z 눌렀어요. 뒤로 가기. 시험장에서도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한 칸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작업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리기.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뭐 우리 3분의 1번 피벗 테이블 문제도요, 10점 따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왔지만 그쵸? 클릭이면 제가 설명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10점을 따시면 우리 또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뭔가요? 통합이네요. 그쵸? 딱 문제만 봐도 통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통합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내가 구할 값의 범위, 첫 행과 왼쪽 열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죠? 뭘 구하냐? 평균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에 통합을 눌러서 함수를 에버리지로 바꾸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표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추가. 표 2도 추가. 표 3도 추가. 뭐 순서는 표 3을 먼저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요?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요. 이거는 뭐 30초 만에 10점을 딴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다른 시간에서 다른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뒤에 더 쉬운 문제 10점짜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합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되고.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20점, 10점, 10점을 또 따보도록 합시다. 매크로 작업은요. 자, 딱 봐도 아시겠죠? 표 밖에서 내가 평균을 구하는 거와 두 번째 문제는요. 이번에는 색깔 채우기 색 하는 게 아니라 G8H10 G8부터 D4, D13 D4, D13이랑 그 다음에 E4, E14 영역을 이렇게 두 번째 문제 보는 거예요. 통화 표시 형식으로 표시하죠. 그러면 홈에서 여기 표시 형식에서요. 통화를 선택해주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게 2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통화로 입력을 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통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거.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 우리 다 해결됐네요. 자, 표 밖에서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씁니다. 평균이라고 쓰고요.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하는 작업들이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와서 는 에버리지라고 쓰면 되겠죠? 에버리지의 총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바로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구해주고요. 내가 다른 셀을 클릭을 하고 뭐 여기 내려왔으니까 그냥 바로 멈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누르면 우리는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3H5 그러면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제일 앞에 얘를 자 G3H5 G3 Alt키를 누르고 G3 앞에서 시작해야죠. H5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단추를 넣을 때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나온다고 했고요. 그렇죠? 평균을 집어넣고 단추 1의 이름을 우리는 뭐로 바꿔요? 평균 이렇게 바꾸고요. 우리는 얘만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다 지워서 이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만 지우시고 내가 얘를 딱 누르면 값이 구해지면요. 우리는 또 5점 딴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통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통화라고 쓸 거예요. 확인. 자, 문제를 잘 보셔야겠죠? D4부터 D13. 아까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있는 평균까지도 통화가 씌워져야 되니까 문제대로 D4, D13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E4, E14까지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두 번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홈에서 뭐였나요? 통화 형식 기호. 그러면 표시 형식에서 통화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뿅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매크로를 멈추기 전에요. 표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하거나 여기 준비 옆에 있죠? 준비 옆에 정지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통화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어디 그리래요? G8부터 H10. G8부터 Alt키 눌러서 H10. 자, 이 부분은요. 그냥 비슷하게 그려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비슷하게 그려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 칸에 안 맞춰서 그렸어. 그러면 이민환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도 맞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상공회의소 직원이 틀렸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민환 선생님이 맞다고 했는데 이거 왜 틀렸다고 하시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엑셀에서 이 셀에 맞추는 거는 Alt키라는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 셀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틀렸다고 해서 틀리면 5점 날려버리잖아요. 그 5점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킨 대로 정확하게 그려줍시다. 그리고요. 도형을 그렸을 때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안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 우리 통화가 뿅 올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확인을 누르고 글씨는요 선택돼 있으니까 통화라고 쓰겠습니다. 통화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다른 걸로 바꿔놓고 얘를 뭐 이것도 같이 안 바꿔도 됩니다. 그냥 통화를 눌렀을 때 같이 바뀌네 라고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풀렸으면요 그냥 또 넘어가시면 돼요. 쿨하게 나 매크로 다 맞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차트는요 여기 있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임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1번 성명별로 필기와 면접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블록들이 생겨서 내가 빼면 좋은데 얘는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면접과 필기 그러니까 총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해서요 딜리트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왼쪽에서 지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점을 선택을 해서 제거를 눌러주면요. 똑같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러면요. 얘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거나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아니면요. 이렇게 면접 계열만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 그럼 면접을 선택을 해서 컴퓨터한테 얘를 종류 변경을 해줘 이렇게 누르면요 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메뉴들이 또 찾아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혼합으로 와서 이 면접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역형으로 바꿔주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축으로 지정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면접에 해당하는 부분만 영역형으로 바꾸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영역형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세로값 축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 범주는 숫자, 소수 자릿수는 1로 지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수점이 두 자리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라운드 반올림 함수를 쓴다고 하면 컴마 몇? 소수점이 두 자리가 한 자리니까 컴마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요 더블 클릭해서 뭐 최대값 최소 기본 단위가 바뀌어 있다면 바꿔도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예요. 뭘로 돼 있다고요? 소수 자릿수가 1 소수점 한 자리를 보여줘 라고 하면 뿅 바뀌죠. 우리는 지금 뭐 했나요? 세로축을 더블 클릭하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메뉴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자, 해결됐고 필기 계열의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표식은 네모로 지정하시고 그러면 필기 계열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를 열어야 되는데 더블 클릭이 아니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면요. 여기 물감통에 보시면 선과 표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표식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식 옵션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름모가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완만한 선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를 닫으면 맞게 바뀌었고요. 범례는 아래쪽으로 배치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범례는요.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를 열어도 되지만 아래쪽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내가 제목을 집어넣거나 축 제목 다른 거 주는 끔선 이거 할 때 차트 디자인의 제일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레이블을 집어넣거나 할 때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례를 아래쪽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랑 똑같이 되니까요. 우리는 또 10점을 따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 문제 작업 뒤에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은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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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쉽게 따실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계산 문제를 3문제 이상 맞추시면 되고 위에 1번 기본 작업들은요.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물음대로 우리가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4강 문제를 또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온다면 나 100점 받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출문제들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또 한 문제 한 문제 새롭게 또 풀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같이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맞춰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 절약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들만 또 발췌해서 보시면 더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자, 커말 2급 자격증 한 방에 합격하러 갑시다. 자,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